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의회 후반기 의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산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주인공이죠. 이현희 의장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특히나 이 서산시의회의 첫 여성 의장인데 좀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저를 믿고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서산시 의회에서도 세간에서 흔히들 말하는 유리천장이 깨졌습니다. 서산시 의회 30년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데 대하여 큰 자부심을 또한 느낍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에는 항상 많은 부담이 동반되기도 마련인데요.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의 앞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바른 정치의 길을 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역대 선배 의장님들이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의회를 이끌어왔다 한다면 여성 의장으로서 엄마의 마음으로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지역 문제를 더 섬세하게 살피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경력 단절, 가정 내 육아 문제, 가정 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여성 의장 선출 계기로 더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활동 영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는 좀 후폭풍도 좀 이어졌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또 2개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통합당에 좀 반발이 있었던데 현재 의회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도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8월 한 달은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해 지역을 포함한 지역구 곳곳을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 정책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민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9월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원구성 과정에서 좀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에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의장의 역할 또 화합을 위한 리더십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 화합을 위한 노력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에 거리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께 엄마의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한 바처럼 의장 또한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후반기 원구성 이후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다해 소통하고자 만났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을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은 13명의 마음에 다 똑같기 때문에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실 것이란 확실합니다. 의장이란 정당 색을 띠집고 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6대2인 상황에서 그 중심의 추 역할을 의장인 제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의장님께서는 이 재선 의원으로서 현재 4년째 의정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6년입니다. 네? 6년. 6년. 죄송합니다. 네, 6년이죠. 네. 지난 의정 활동 좀 되돌아봤을 때 또 여러 성과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초선일 때 소음 피해 대책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특별위원장을 2년간 맡았는데 당시 5개면 2개동 7,500여 명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동암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체육활동 및 학교 생활을 급식실에서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지철 교육관님을 그 학부모님들하고 여러 차례 뵈면서 결국 체육관을 건립했던 것,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남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예비 입주자 대표들과 9개월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찾아뵙고 교육청도 찾아뵈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면서 9개월 만에 드디어 신설확정 공문을 받았을 때 주민들과 부둥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분들의 눈물이 어찌 보면 의정활동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후반기 의장으로서 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지역 현안들을 꼽아본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산시 새로운 동력 발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서산시 맹정호 시장님도 물론 이 사업에 기울이고 있지만 또 서산시 의회도 함께 시행정에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로림만은 국내 최대 해양 보호구역으로서 우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 5대 갯벌 사업 지역으로 갯벌 지역으로서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비롯해 멸종위기 등 보호 해양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과거 이곳은 조력 발전소 설치 문제로 주민들이 첨예한 찬반과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주민들이 갈등을 많이 빚어왔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 앙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해양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지난해 12월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해양 생태원, 갯벌 습지 생태원 등 해양정원 탐방로를 갖춘 자연 친화적인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순조롭게 조성된다면 과거 갈등의 공간이 화합과 공존의 공간으로서 거듭나는 더욱 의미 있는 곳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해양정원 조성으로 서산시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해양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과 바다, 생명을 하나로 이어주는 자연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코스 등을 새롭게 개발해 산업 중심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생태 관광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서산시와 발맞춰서 서산시에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실제 지난달 15개 읍면동과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이야기를 좀 직접 들으셨잖아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달 4일에 걸쳐 읍면동과 사업소를 직접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코로나19 및 계절별 비상근무에 지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우선이었고요. 네. 지역별 현황을 직접 좀 확인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특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지역 동향과 관련해서 집행부에만 전달해 줄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신속하게 전달이 된다면 네.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신속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독거노인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마을 경로당은 물론 급식 시설까지 지금 폐쇄가 돼 있었지 네. 않습니까? 물론 7월 20일부터 마을 경로당이 개방은 돼 있습니다만 독거노인들의 건강과 심리 상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여러 가지 지병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한 소독과 거리 두기를 좀 실천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 또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현안 중 하나가 이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산공단 화학사고 문제입니다. 저희도 몇 번씩 보도를 좀 해드렸었는데 서산시와 충남도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산공단 입주 기업들이 좀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초선 들어오면서 산업건설위원회 2년을 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던 분야가 환경이었고요. 네. 그래서 대산에 관련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가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여 년이 됐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대산 5사라 부르는 기업들은 매년 정말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몸짓이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연간 약 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가에는 초효자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대산공단의 주변 주민들에게는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등 수많은 부정적인 효과만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 19일 LG화학 촉매센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고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바도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도 롯데케미칼에서는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하나토탈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최근 5년간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크고 작은 28건의 화학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런 사고들은 사고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또한 서산시 의회에서도 네. 기업들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말로만 상생을 외칠 뿐 진심으로 노력하는 자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같은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한 울산이나 여수를 비롯해 화학발전소가 입지한 인근의 당진시나 태안군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서산시 의회 내에서 네.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서산시의 대산공단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올해 3월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개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업무 네.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대산공단 입주 기업들의 환경,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네. 유해 화학물질 취급 현황의 파악에 나가는 한편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또 이 서산시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도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이전 부지가 결정될 경우에 좀 극심한 갈등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시청사 이전만큼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5분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네. 현재 서산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어제도 운영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서산시 의회 안효돈 의원님을 포함해서 네. 30여 명의 지역 내 인사들이 참여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시에서는 올 연말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둘 예정인데요. 시민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시민 참여단과 외부 전문가 평가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물론 공론화를 먼저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차례에 걸쳐서요. 자원회수시설과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시민공론화를 슬기롭게 이끌어온 경험을 있긴 하지만 네. 신청사만큼은 더 많은 공론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맹진정호 시장님도 그렇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은 서산시 100년 대계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산시 의회에서도 그 어떠한 사항보다도 예. 신청사 건립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 측에서도 좀 많은 네. 관심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좀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좀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소상공인들하고도 좀 몇 차례 간담회를 갖는 이유도요. 이 원도심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소상공인들은 30년, 2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어렵다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 시 행정에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서산시 중심 그 상권이 사실은 호수공원 일원으로 좀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노력하는 시와 의회가 사실은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어떤 단기간 내에 도출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담당 과와 계속 지금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긴 합니다만 예. 소상공인들의 왜 어려운가가
그분들의 소리를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때 어느 시간이 좀 지난다면 그래도 조금 원더심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공모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중이란 어떤 사업이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원더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또 시에서 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더심 상권의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지금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례 개정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센터도 지금 아마 올 연말 되면 이게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또 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네네. 사태로 지역 경제도 타격이 큰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말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산시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오늘까지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서산시 의회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이 줄을 이룬 제1회와 제2회 추경 예산도 저희가 예산심을 최대한 빨리 해드렸고요. 네. 각종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의 개인위생 물품 구입을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십시 일반으로 5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고 국외 출장 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판매가 저조해 스림하고 있는 농민들을 돕고자 지역 농산물, 판촉,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산시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2년간의 의회 후반기 운영 방향과 계획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만큼은 꼭 성과를 내겠다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개인 보좌관을 둘 수 없어서 모든 의정활동을 사실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처음 의장 당선 소감을 밝힐 때 사무국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우수한 인력을 사무국에 배치해서 동료 의원님들 내에 의정활동, 보좌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던 만큼 의정 보좌 기능을 강화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지난 2015년 제가 대표 발의한 서산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서산시는 매년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한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도 충남도가 올 4월에 발표한 성평등 지수 설명회에서 서산시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서산시가 우선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데요. 서산시부터 유리천장을 깨고 성별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비롯해 조직 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께 이미 요구도 했었고요. 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다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2년간 전반기 의회를 임재관 전 의장님께서 충남 지역 15개 시군의회 중 가장 모범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을 제가 이어받았는데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더 큰 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민생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역경 앞에 놓인 시민들의 디딤돌이 되어 희망을 만들고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의회는 서산시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민원은 의회를 통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공정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위하는 일입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갖춘 사람은 최고의 정치인은 될 수 없어도 유능한 정치인은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더라도 나쁜 정치인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언어로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서산시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의회 이현희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정의 파트너이자 견제기구로서 서산시의회의 활동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